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날의 침묵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5월 22일 부산 서면.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인근에서 충격적인 강력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사건은 오전 5시경 한 여성의 자택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귀가하던 20대 여성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순간 등 뒤에서 뒤따라오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접근합니다. 가해자는 아무런 말도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돌려차기를 가했고 피해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더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후 여성을 들쳐매고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향하였고 8분간 CCTV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 구조 요청이나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납니다. 피해자는 장시간 발견되지 못한 채 다른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됩니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이때 도망친 가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있으며 가해자가 여자친구인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면 묻지마, 서면 강간미수, 서면 사건 사고 등 검색했다고 진술합니다. 피해자는 외상성 두개 뇌출혈과 우측 하지의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해리성 기억상실로 인해 제대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였죠. 최초 목격자인 오피스텔의 입주민에 따르면 상의가 올라가 있고 바지 단추가 풀린 채 바지와 밑단이 내려가 있었다 하여 성범죄 의혹이 당초 제기되었습니다. 처음 DNA 감정에서는 가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재차 진행된 DNA 감정에서 가해자의 Y 염색체를 포함한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현장과 주변에 설치된 CCTV에는 범행 전후 상황이 비교적 상세히 촬영돼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 순간적인 공격 장면, 그리고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까지 모두 영상으로 남았습니다. 경찰은 CCTV 동선을 분석해 조사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도 가해자는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전직 경호원 출신으로 알려졌으며 이미 과거 여러 차례 전과가 있어 징역을 살다 나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서 출생한 1992년생 이모 씨. 무직자로 주거 부정 상태이며 키 171cm, A형, 건장한 체격에 온몸에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6차례에 걸쳐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으며 소년원에서 출소하자마자 한 달 동안 30회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20년 8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주거침입 등 사건에 대해 기소된 이모 씨는 함께 기소된 공범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이모 씨는 상소 제기하였고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이모 씨는 2년 6월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부당을 주장. 20년 2월형을 최종 선고받고 22년 3월 출소한 이모 씨는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인 5월 또 다시 살인미수 사건인 서면 돌려차기 사건을 일으켜 22년 6월 부산구치소 수감을 시작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생명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 강력범죄로 판단해 기소합니다. 재판에서는 공격 부위가 머리였다는 점, 공격 강도가 매우 컸다는 점,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구치소에서 피해자의 신상을 외우고 있으며 구치소 동기까지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이름을 알게 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또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탈옥해서 몇 배로 때려 죽이겠다는 말도 하였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보복범죄의 가능성에 대해 피해자가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신상 공개 기준에 살아있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고 2심에서 검찰이 혐의를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하면서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이후 대법원도 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이번 보복협박 혐의에 대한 재판이 이미 2년 가까이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고통스러운 심경과 불안감을 직접 증언하는 동시에 느린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까지 지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의 집 주소가 실제로 가해자에게 노출된 상태에서 탈옥해 보복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때부터 집에 돌아가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와 끝나지 않는 위협, 그리고 더딘 사법 절차 속에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시간을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2022년 5월 묻지마 폭행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피해자의 끈질긴 용기와 헌신으로 다시금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된 이번 재판이 단순히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 피해자의 신변 안전 확보, 교정시설 내 수용자 관리, 개인정보 열람 보관 체계, N차 피해 방지 시스템 등 사법 시스템의 개선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의 침묵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